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브랜드는 3월 26일 공개한 최신 이상에서 4월 1일부터 빛과 어둠, 양측의 움직임이 동시에 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제 대공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전염병이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의 이상현상과 대만에서의 이상현상이 다시 나타났으며 어둠의 세력이 사회주의자를 대통령 자리로 밀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드는 백악관 내부에서 물고기 머리를 한 인물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인물은 파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흰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유사했지만 체형은 더 마른 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는 물고기처럼 생겨 있었는데 노란 배를 지닌 물고기 형태였으며 눈 주변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몸 전체에는 노랑, 검정, 흰색이 섞인 줄무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타원형 집무실 안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헤엄치듯 움직였으며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안개와 같은 물질을 내뿜었고 그 물질은 트럼프의 머리 위로 떠올라 그의 귀와 눈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백내장과 같은 하얀 막이 형성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는 이 물고기 형상의 존재가 그의 귀 옆에서 속삭이는 장면 또한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존재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매우 능숙하게 위장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브랜든이 묘사한 이 이상에서 물고기 머리를 한 인간 형상은 속임수와 조종을 상징하는 일종의 영적 존재를 의미하며 카멜레온처럼 위장에 능한 존재로 해석됩니다. 이 존재는 파란색 정장, 빨간색 넥타이, 흰 셔츠를 착용한 채 대통령의 외형을 모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집무실 안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치듯 움직이며 대통령의 귀 옆에서 속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잘못된 조언이나 거짓 정보 혹은 외부로부터의 세뇌를 전달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존재는 특정한 현실 인물, 예를 들어 특정 강요를 지칭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체계적인 속임수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는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이러한 인물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으며 이성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세계관 그리고 기존 교육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공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곁에는 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좌우와 앞뒤에서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이 본 장면에서는 대통령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그 안개와 같은 물질이 그의 눈을 덮는 순간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발언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경제와 국제 정세 모두에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철수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브랜드는 일정한 휴전의 창구 기간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악한 인물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권 교체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중동 지역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쿠바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브랜드는 쿠바 국민들에게 해방이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쿠바 지도 위에 작은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바나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빛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쿠바 국민들의 각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브랜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로렌스 핑크가 3월 25일 BBC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핑크는 전쟁이 멈춘다 하더라도 이란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면 무역에 대한 위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 걸프 협력 회의 지역의 평화 공존에 대한 위협, 유가는 몇 년 동안 배럴당 $100 이상, 심지어 $1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가가 실제로 $15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에 대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답했으며 이는 격렬하고도 급격한 침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랜드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보다 더 심각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와 주식시장의 흐름 그래프는 1929년의 흐름과 거의 복사해 붙여넣은 것처럼 매우 유사하게 보이며 1929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가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당시와 달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고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욕구 충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이와 달랐습니다. 지금은 많은 도시 사람들조차 토마토 한 그루도 재배할 줄 모르며 넓은 채소밭을 가꾸거나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랜드는 신께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랜드는 다시 대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항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일본이 함대를 이동시킬 때 중공이 그 틈을 타 대만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그들의 목표는 반도체이며 반도체 산업을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또한 일본이 해협 일대에서 대만 방어를 지원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도 보았으며 약 3일이라는 짧은 시간창 안에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빠르게 통제되었고 큰 전투 없이 상황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북한과 러시아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왜 브랜든이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대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3일 안에 대만을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기도 하며 반도체와 의약품 통제를 포함해 이러한 요소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압박과 협박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랜드는 제3차 세계대전의 징후도 보았다고 하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흰색 파이프라인과 같은 시설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석유나 천연가스 시설일 수도 있고 정유공장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차례 폭발을 보았으며 누군가는 순간적으로 증발했고 25명이 중상을 입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 공격하는 형태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P의 석유 유출 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집회, 교회, 심지어 호텔까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누군가가 멕시코만 연안의 변전소 시설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은 완전히 암흑에 빠지고 은행이 문을 닫으며 모든 불이 꺼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애틀랜타 역시 전력망 문제를 겪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철도 화물칸 안에 원통형 장치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장비였습니다.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며 파란색 에너지를 발산하다가 펄스를 방출해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그 목표는 전력망, 은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을 공격하여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며 이는 경제를 겨냥한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무역 전쟁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절반은 인도에서 나머지 절반은 중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또한 일본이 미국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동시에 중공이 마치 암탉처럼 아시아 국가들, 한국 등을 포함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에게 이러한 이상들이 2028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대재난 시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일부만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종이 달력처럼 한 장씩 넘겨지는 월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8년 이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벽과 같은 것이 나타나 더 먼 미래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먼 미래까지 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영적인 감각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본 장면이 바로 눈앞에서 곧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먼 미래의 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마치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께서는 365일이 단지 한순간, 마치 1초와 같지만 인간에게는 1년이 매우 긴 시간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브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일종의 강화된 형태와 같은 전염병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돈에 부착될 수 있다고 하며 현금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을 만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결제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결제가 중심이 되지만 만약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목에 걸 수 있는 카드와 유사한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브랜드는 디지털화된 글로벌 통화 체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달러가 붕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50조 달러에 근접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은 단지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마치 카누 위에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브랜드는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며 빚을 늘리지 말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 과도한 채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든이 본 이상에서는 어느 날 아침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동결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앞에 몰려들어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 ATM을 통해서도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며 자금이 전부 잠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구제 정책과 유사한 조치를 내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의 상환을 일시 중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았으며 식량이 배급제로 제한되고 도시에서는 물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상점들은 여러 지역의 물품을 한 곳에 모으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상 속에서 브랜드는 일정 기간의 혼란과 무질서, 무정부 상태 이후 이른바 7년 대재난의 약 2년 또는 3년차 시점에 이르러 칩이 도입되고 모든 사람에게 칩 삽입이 강제되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휴대폰 결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 페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이는 현금이 더럽고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랜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랜드는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고양이처럼 웃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랜드는 신께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가속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전쟁의 소문, 지진, 전염병 등 재난의 징조가 배로 증가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정치, 금융, 하늘, 지면,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까지 총 5가지 큰 격변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성이 밤하늘을 가르고 운석이 사람들의 지붕을 뚫고 떨어지며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면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2026년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은 정점에 도달하고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격변과 재난을 종말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그것이 아니라 단지 전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첫 번째 파동에 해당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진정으로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어두운 세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지른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더욱 어둡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역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치료 방법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더욱 밝아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지며 마치 매우 가느다란 경계선처럼 나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위 틈이나 피난처 혹은 은밀한 곳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랜드는 영적인 영역에서 달 위에 하나의 기지가 건설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캡슐 형태의 기지처럼 보였으며 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었고 창문에서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또 다른 우주 경쟁을 시작하게 되며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 이곳의 혼란을 피하고 달로 올라가 거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달 착륙 이후 미국의 나사는 오랫동안 조용한 상태였지만 갑자기 두 번째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왜 두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다시 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는 3월 24일 나사 국장 제러드 아이작먼이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의 달 궤도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게이트웨이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대신 달 표면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화성 임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3단계 달 기지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약 8년 동안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해 보다 완전한 연구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드는 자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행체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며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큰 돌파를 이루어 마치 외계 기술처럼 보일 정도로 놀랍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더 큰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연료 기술의 돌파도 언급했는데 이는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이용해 연료를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에너지원은 마치 원자 분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로켓과 전투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트 엔진이 소량의 물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주변이 모두 물로 둘러싸인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한 에너지는 파란 빛을 내고 있었으며 마치 전기가 흐르는 기포처럼 보이며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핵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고 화석 연료보다 더 우수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류는 곧 이 푸른 에너지를 통제하게 되어 제트기 등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수소를 방출할 수 있고 수소 원소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새로운 에너지는 그보다 더 진보된 형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달은 우리에게서 며칠 거리밖에 되지 않아 훌륭한 실험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도착하면 달의 토양 자원을 활용해 예를 들어 물 얼음을 추출하고 이를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은 앞으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향할 때도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달에 도착해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화성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랜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새로운 우주 경쟁이 다가오고 있고 달에서 수행될 일들과 이른바 푸른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영역에서 본 것들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종말이 가까워졌고 그들이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반세기 이상 만에 가장 중요한 유인 우주 임무가 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달 궤도로 보내 약 10일간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2027년과 2028년에 예정된 달 착륙 계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는 한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이에 대해 회의를 열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충돌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신께서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천체는 실제로 지구에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바닷속 물고기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도 이미 예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징조이며 구세주가 다시 오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체는 쓴쑥별로 쓴쑥처럼 고통을 가져오는 별이라고 불린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드는 또한 중공이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흰색 실험복을 입은 3명의 인물을 보았는데 매우 똑똑해 보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으며 미국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는 해당 천체가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보았지만 중공 측 인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천체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공 정부는 2027년에 우주선을 발사하여 시속만 4,000마일의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는 해당 소행성의 태양 주위 궤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2대의 우주선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대의 우주선이 먼저 날아가 소행성 근처에 머무르며 약 6개월 동안 이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우주선이 시속 약 14,000마일의 속도로 돌진해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주선은 이 충돌 과정을 전부 기록하고 이후 약 1년 동안 충돌 이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나사가 이미 2022년에 유사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는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그 궤도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중공이 진행하려는 계획도 이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크며 충돌과 관측을 하나의 발사 임무로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랜드는 하나의 어두운 계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의 임무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내세워 사람들을 유도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여 2차례의 대통령 임기를 달성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2번의 임기를 노리는 그 인물은 사회주의자이며 그 뒤에는 숫자 8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2번의 임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미국을 구하라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실패한 사건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2번째 임기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투표 시 엄격한 유권자 신분 확인과 시민권 검증을 요구하고 트럼프가 부패했다고 표현한 우편 투표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의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법안조차 미국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하며 브랜드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번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중간 선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국내 분열은 물론 심지어 내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8년 전후로 매우 깊은 어둠, 하나의 계획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말솜씨가 뛰어난 인물이 등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처럼 인종 문제를 활용하고 다양한 집단을 이용해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매력과 약속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대통령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두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가 특정 종교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브랜든이 본 것은 사탄주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한 기운을 지닌 인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사람들이 과거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던 것처럼 그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히틀러처럼 대규모 학살을 저지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현상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배후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며 악한 존재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배후의 배후, 즉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충돌하고 있으며 어둠과 빛이 동시에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선과 악 사이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붕괴나 전염병 또는 그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어있는 사람들과 선을 향한 존재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보호 아래에 머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